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드론 아빠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복귀를 2달여 앞두고 있는 지금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고민을 말해볼까 합니다. 그 고민은 성향에 맞지 않는 대기업에 복귀하여 연봉 6천 플러스 복지를 받는 회사원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며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예요. 살다 보면 내 행복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지금의 4인 가족을 이뤄 나가는데 풍족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돈이에요. 그렇게 돈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기업의 연봉과 복지를 포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성향과 맞지 않는 조직 시스템 때문이에요. 저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2개의 회사를 다녔어요. 첫 회사는 15명 내외의 중소기업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바로 입사하여 8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는 대기업에 비해 적었고 일은 많아 야근을 자주 하여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직원 친화적 회사 분위기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간의 끈끈한 동료애로 인해 크게 스트레스 없이 일을 했었어요. 저희 현재 회사는 누구나 다 들어봤을 대기업이에요. 좋은 기회로 이직을 하게 되어 5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도 급여지만 직원 복지도 좋았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 잘 적응하고 어울리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잘 지내는 모습과는 다르게 제 속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급여나 복지도 괜찮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지만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대기업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이었어요. 2년 전 대기업을 다닐 당시 조직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내의 추천으로 당시 저의 심리와 타고난 기질을 통해 성격과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LCSI 검사를 했었어요. 검사 결과를 보면 저는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을 선호했고 상대와의 경쟁보다는 배려와 조화를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이에 반해 대기업은 매년 조직 개편을 통해 팀의 변화를 꾸려 안정성과 익숙한 환경을 추구하는 저의 성향과 맞지 않았고, 가깝게 지내는 동료들과도 국가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하여 조화를 중요시하는 저의 성향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사에서도 당시 제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현재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 없이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스스로를 절벽 끝으로 내몬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로 인해 회사에서 느낀 스트레스와 안 좋은 감정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지속되기 시작하였고, 혼자 멍하니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며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으며 살고 있을 때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바로 육아휴직이었죠. 당시 맞벌이를 하는 저와 아내를 대신하여 장모님께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셨는데, 건강상으로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셨고, 첫째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과 둘째 딸의 언어 발달 지원과 같은 일들이 있으니 여러모로 지금이 적길 것 같다고 하였어요. 이런저런 많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아내와 장모님과의 상의를 통해 육아휴직을 결정하였고, 작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어요. 그렇게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본연의 역할인 육아 아빠로서 아이들 케어를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아이들 개개인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지해줬죠. 첫째 도아는 초등학교 적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둘째 유아에게는 아이의 언어 발달 향상을 위해 치료센터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곁에 함께하며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쌓이면서 다행히 제가 생각한 대로 건강하고 바르게 아이들이 성장해 주었고, 저 스스로도 점점 육아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진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기 개발에 노력했어요. 1년간의 육아직이 끝나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회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현실에
안도감은 들었지만 지금의 저에겐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 현 상황에서 나와 맞지 않는 회사에 복귀하여 또다시 저 스스로를 절벽으로 밀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돌이켜보며 내가 진정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의 육아하는 드론 아빠로 스스로를 브랜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디에 행복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예요. 드로우 앤드류의 럭키 드로우에 나온 이키가이 다이어그램을 보며 깨달은 건 저는 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잘할 수 있게 갈고 닦아 사회에서 돈이 되도록 만들며 살아왔더라고요. 즉 직업, 돈에 행복의 초점을 두고 살아온 거죠.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돈을 바라고 가진 직업이 제 인생을 행복하게만 만들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되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준 건 맞지만 앞으로의 나를 계속 이끌어줄 순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며 얻을 수 있는 열정에 행복의 초점을 두고 살아볼까 해요. 그것이 지난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나를 탐색하며 찾은 육아와 드론이 된 거죠. 사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거나 행복해지라는 보장은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으로서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시기에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일에 몰입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행히 그런 저를 응원해주는 아내도 큰 힘이 되고요. 오늘은 육아휴직 복귀를 앞두고 갖고 있는 심란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봤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는 분도 배부른 소리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저의 생각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하는 드론아빠였습니다.